안녕하세요. 대리니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 토모큐브를 한번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영상 속에 이제 엑셀 파일들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에도 참여 가능합니다. 초대 주소는 회원 전용 게시물에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유사 투자문 법령으로 인해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18일부터 이제 현금 비중을 확보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9월 첫째 주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뭔가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주가가 반등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지금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편성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사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토모큐브를 좀 한번 살펴보자, 미리 이제 공부를 해보자, 그런 이제 시간을 가져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서울대에서 이 종목을 분석을 했을 때 최대 업사이드가 이제 한 10배까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종목이니까 한 번은 이제 리서치를 간단하게라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를 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시장의 어떤 흐름, 이런 변화를 보고 그런 정도의 이야기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이게 이제 SMIC라고 이제 서울대에서 5월달에 이제 나온 보고서예요. 이게 불 케이스를 28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거의 한 10배 이상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36페이지니까 이걸 다 하나씩 볼 필요는 없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 가능성이 있는 시장인데, 요거를 이제 제가 엑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1, 2, 3로 나눠놨고, 이 1, 2, 3에서 첫 번째는 이제 보수적이죠. 동물 실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리고 아마 중립적인 시나리오가 가장 이제 합리적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이 중립적인 시나리오냐, 아니면 지금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가느냐, 요 두 개를 우리가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케이스 2일 가능성이 높다. 일부 빅파마가 이제 도입을 하면서 점차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구조, 이 정도는 이제 맞는 것 같다, 뭐 요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근거를 어떻게 우리가 볼 거냐. 일단 아시다시피 FDA에서는 전임상 안전연구에서 이제 전임상 임상에서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처음 나왔었어요. 이게 최초에 나왔던 게 요거부터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이게 4월 달에 나온 거예요. 요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7월 7일에는 이제 FDA가 동물 실험 감소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를 했다. 그 다음에 NIH랑 같이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같이 이제 단계적 폐지하겠다라고 한 뉴스이고, 이제 국내에서도 8월 달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동물 대체 실험에 대해서 이제 규제 완화랑 연구 지원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국내에서는 유동성 공급이 이쪽 시장으로 되면서 토모큐브가 수혜받을 수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시장인데, 글로벌 시장에 FDA에서 4월 달에 이야기하고 나서 7월 달에 이제 둘이서 이제 뭐 갑자기 성공 사례랑 구현 방안에 대해서 뭐 논의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월 18일에는 NIH에서 나와 있는 뭐 외부 연계 뉴스인데, 동물 모델이 아닌 방법으로 이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7월 31일에 나와 있는 어떤 주요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데, 이 FDA 사이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새로운 어떤 이 동물 실험을 줄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여기서도 이제 8월 5일에 이제 약물 개발의 미래가 점차 뭐 오가노이드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토모큐브의 이 회사 홈페이지고, 여기에 IR 자료가 있고, IR 자료를 보기 전에
여기 이제 주주 여러분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핵심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는, 그래, 너네가 미래가 엄청 이제 밝다, 기술도 좋다라는 걸 알겠는데, 그럼 숫자가 언제 나오냐, 이런 것들을 아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쭉 보면은, 신제품 HT-X1 플러스가, 요게 이제 2세대인데, 2세대 장비가 2024년 말에 출시가 되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면은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매출 한 2배 정도 할 거다. 그리고 우리 기술이 표준 플랫폼으로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럼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매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이고, 결국 토모큐브가 제대로 잘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았고, 예전에 이제 루닛이 적자에서 흑자로 탁 전환했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튀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2024년도 대비해서 영업 손실을 좀 많이 줄여보겠다. 매출 측면에서는 지금 2024년도 말에 이제 HTX1 플러스의 모델 판매가 올해 계속 이제 팔면서 매출을 견인하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흑자 전환이 목표다. 그래서 2026년도에 흑자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2025년도에 분기 매출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2026년도 흑자 전환 되겠네라고 시장이 반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3월 달에 나온 거고, 요때 당시에 이제 IR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HTX1이랑 HTX1 플러스가 이제 작년 말에 새로 나왔으니까 이제 한번 매출이 점프업 할 수 있는 근간은 마련했어요. 그럼 이제 쭉 이제 기술이 좋다, 얘네가 이제 최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글로벌에서도 쓴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되고요. 쭉 이제 이런 보고서들 그 IR 자료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진짜 이게 실적이 나올까? 변화가 있을까? 이거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공시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얘네가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요게 이제 투자 설명서예요. 투자 설명서의 인수인의 의견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향후 4개년도에 매출 추정이 있어요. 여기를 따라갈 거냐 못 갈 거냐. 결국 이제 이 회사는 봐야 되는 게 이제 탑라인이 매출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 추정의 매출이 한 90억 원, 80억 원에서 90억 원이고, 2026년도가 이제 160억 정도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베이스 케이스로 지금 보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요 최근에 1분기를 한번 보게 되면 이게 변화가 있어요. 참 재밌는 게, 첫 번째 변화는 수주에 관한 내용인데, 수주를 안 적어줬어요. 그래서 뭐야, 이 회사는 수주 베이스일 텐데 수주를 안 적어주네. 그런데 이제는 좀 자신감이 생겼는지 반기 때부터 올해 우리가 이 정도 수주 받았고 지금 수주 잔고 이 정도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썼어요. 그래서 흥미로웠던 건 주요 매출처를 보게 되면 1분기 때는 주요 매출처에 매출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2분기 때 인식하면서, 이게 반기라는 게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이거든요. 근데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에서 지금 거의 한 개 분기가 작년의 매출에 육박할 수준으로 했으니까 이 탑라인 그로스가 성장하는 모습을 2025년도에 보여주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지금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매입을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3월 말까지고 1월부터 6월까지의 원재료 매입을 우리가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회사가 일단 실적부터 보게 되면 누적 매출이랑 3개월 매출을 딱 두 개만 보더라도 최근 2분기 때부터 매출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30억대로. 그러면서 분기 적자가 10억대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해주면 분기 매출이 꾸준하진 않겠죠, 이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상. 그렇지만 연간 매출이 일회성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보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원재료를 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원재료를 얘네들이 이제 땡겨 놓을 거 아니에요, 다음 분기나 3분기나 이럴 때 팔려면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원재료를 지금 주요 원재료들을 총합계 금액으로 보죠. 1월부터 6월까지의 주요 원재료 국내와 총합계가 거의 작년에 육박하게 해놨어요.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요때는 이제 좀 줄여놨, 작년에 한 절반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2분기 때부터 이제 잘 됐으니까 2분기랑 이제 3분기까지 이제 이게 영향을 줄 텐데, 이게 2분기 말 기준이잖아요. 수입한 게. 그러면은 얘네의 어떤 매출 구조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아, 얘네가 3분기 때도 매출이 더 올라가겠구나. 이 정도 속도의 원재료를 땡기는 거를 보게 되면 작년 매출, 작년의 연간 매출을 올해 거의 상반기나 3분기까지 다 찍어주겠구나. 요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에서 작년에 이제 거의 그 60억 정도 가까이 되는 매출을 했는데,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에서도 그렇고 요약 재무 정보를 보게 되면 매출을 보죠. 2024년도 매출액이 60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도 60억 정도의 매출이 어쩌면 3분기까지 다 찍어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 구입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얘네가 1, 2, 3분기 때 1, 2, 3분기 누적 매출이 원재료 매입 현황을 봤을 때는 이 원재료 매입 현황의 근거로 이제 매출은 적어도 60억은 찍어줘야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1분기 때 매출이 6억밖에 안 됐고 2분기 때 30억이 됐으니까 3분기도 한 30억대가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이제 수주 잔고도 6월 말 기준으로 자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보는 게 이제 우리가 수출 데이터거든요. 이게 901180이라고 하는 수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잠정치예요. 이게 잠정치로 보게 되면 7월 달에 일평균 수출 데이터가 그래도 엄청나게 찍어줬다. 그리고 8월 달은 아직 10일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수출 데이터가 나쁘지 않다. 여기 보면 일평균 수출 데이터가 많이 찍어줬다. 그래서 요 회사가 대전 유성구에 있단 말이죠. 대전 유성구에서 일평균 수출 데이터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지금 7월 달에 대전 유성구에서 나온 생물학 현미경의 수출이 꽤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 분반기 보고서에서, 분기 보고서에는 수주 잔고도 표시 안 해놓더니 갑자기 수주 잔고 표시하고, 거기에다가 여기 주요 매출처의 매출은 거의 이미 작년에 육박할 만큼 땡겨놨고, 그러면은 내수는 어차피 정부의 지원이 있는 걸로, 정부의 정책상에 지원이 들어갈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뉴스상에, 아까 좀 전에 이제 그 뉴스상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규제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결국 이제 정부 지원이 있을 것이고 유동성이 계속 공급될 거니까 국내 부분의 성장과, 그럼 수출에 해당하는 건데, 수출은 FDA의 어떤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얘네가 꽤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마음먹었구나.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이제 보고서는 불 케이스, 베이스 케이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베이스 케이스 2만 하더라도 64,000원까지 이제 업사이드가 열리는데, 지금 이제 30,000원이니까 보통 이제 이게 한 2배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냐. 그러면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의 그 서울대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베이스 케이스 1, 2, 3에 대해서 베이스 케이스가 이제 아주 강한 거, 그다음 평균인 거, 아주 보수적인 거, 이 세 가지에 대한 본인의 어떤 가정치가 있어요. 그 가정에 대한 어떤 시장 환경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러면은 요 보고서를 읽었을 때 시장의 어떤 케이스가 베이스 케이스가 평균 정도의 성장은 되지 않겠냐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뭐
나름 이제 합리적으로 추정을 한 것 같으니까 시장에서는 회사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단 차트상으로도 주봉으로도 이게 눌림목 조정받고 다시 신고가를 도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수출 데이터도 일단 뭐 3분기 때 더 실적이 나올 것 같고 원재료를 땡긴 것도 그렇고 올해 이제 그러면은 연간으로 이게 이 회사가 매출이 한 1이 반기 때 30억 나왔지만 원재료 땡긴 거 보게 되면은 한 3분기 때도 한 30억 나오고 그러면은 연간으로 한 8, 90억 정도 나온다고 치면 여기서 이제 처음 얘네가 이 베이스 케이스 2025년도에 추정 매출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매출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2025년도에 매출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면 시장은 야 이거 얘네가 예전에 상장할 때 짰었던 매출 추정이 그래도 맞는 매출 추정이구나. 이번에 2026년도 160억 정도는 정말 달성할 수도 있겠는걸? 이라고 이제 시장에서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분기 단위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까워졌다. 예전에 이제 룬이 또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뭐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뭐 저도 이제 영상을 심플하게 아주 심플하게만 전달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재료랑 이런 숫자들 봐라. 결국 이제 지금 이 실적 턴어라운드 하는 게 시작되는 그림인 것 같다. 그러니 2026년 중에 2025년도 3분기랑 4분기 때 매출을 시장에서 바라보면 실적 턴어라운드가 임박한 기업이다 보니 주가가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